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100세 인생에서 인생의 반을 산 후 50대가 되면 노후 준비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노후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후 대비 잘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노후 대비 잘 준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모아놨어야 내 나이대에서 평균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재산은 얼마일까? 인생 구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은퇴 후 30년, 40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보다 은퇴 이후의 인생 아주 긴 세월입니다. 우리 신뢰가족 여러분들의 평균 나이대 50 전후입니다. 당연히 6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십니다. 70대도 20, 30대도 일부는 계십니다. 그러나 주 나이대는 50대가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50대,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 비중 1위예요. 50대가. 작년 말 기준 약 870만 명. 전체 인구의 50대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중 1등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두툼한 경제 허리가 된 50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5억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이 부채를 빼야죠. 순자산 5억. 작년 3월 말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인데 집값 하락 여파로 그 1년 전보다는 순자산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도 50대 순자산 규모가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1위예요. 50대는 현업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벌 나이예요. 그러니 순자산이 가장 많죠. 직업별로 보면 50대 자영업자 순자산이 5억 4천만 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임시 일용 근로자 순자산은 2억 원입니다. 은행빚을 다 뺀 순자산 5억 원. 큰 돈일까요? 5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산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어가죠. 정말 한 채 사기도 어려워요. 전세 얼마 합니까? 아마 5억 넘을걸요. 큰 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5억. 그러나 결혼해서 가족 다 키우고 자녀 교육까지 다 시켰어요. 그리고 결혼 다 시켰어요. 그러고도 5억이란 돈 이렇게 모으기는 힘든 금액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50대가 자산 증식에 활용한 주요 수단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50대 자산의 76%가 아파트, 주택, 무슨 상가, 오피스텔 이런 자산이에요. 부동산. 76%. 그러면 4명 중에 3명 아닙니까? 아파트를 분양받고 평수를 넓히면서 중산층이 된 50대 가정일수록 부동산 의존도는 높았습니다. 앞으로 노년기 자산관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현금 흐름에 딱딱 막혀버립니다. 1억 1232만 원. 이게 무엇일까요? 1억 1232만 원. 우리나라 50대의 통장에 들어있는 평균 저축액이라고 합니다. 평균 저축액이 1억 1232만 원. 그 저축이란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보험 이런 금융자산을 일컫는 거예요. 1억 1232만 원.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8,548만 원. 이거보다는 50대니까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연간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를 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러면 46세에서 54세까지죠. 50 전후. 연 4,477만 원 연간 소득입니다. 4,477만 원을 이것을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373만 원 나와요. 그러니 한 달에 373만 원이 평균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전 연령이 아니라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
373만 원. 연간 평균 소득은 중장년층이 가장 높았는데 청년층보다 1.5배, 노년층보다는 2.3배 이상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2022년도에 연간 4,084만 원의 소득, 21년도에는 3,890만 원보다 194만 원, 5%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금액은 점점 늘어납니다. 비례적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같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층은 2,613만 원, 여기서 2,781만 원으로 6.4% 늘었고 노년층은 1,645만 원에서 1,771만 원으로 7.6% 각각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이 해당 통계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 작성된 것입니다. 청년층은 만 15세부터 39세로 본 거고 중장년층은 만 40에서 64세, 노년층은 만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혼가족 여러분들도 주로 만 40에서 64세 중장년층이 제일 많죠. 그 다음이 65세 이상 노년층도 한 10% 정도는 될 것입니다. 연령 구간별로 살펴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연간 평균 소득이 4,477만 원 가장 높았어요. 15세에서 29세는 1,824만 원, 30에서 34세는 3,493만 원, 35세에서 39세가 4,039만 원, 40에서 44세가 4,334만 원.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수입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 55세부터 59세 이 연령대부터는 연소득이 이제 감소가 되죠. 해당 구간의 연간 평균 소득이 4,058만 원. 그 다음으로 60에서 64세 그러면 2,828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또 65세에서 69세 2,145만 원. 65세에서 69세 아마 이 정도 나이면 돈을 버는 사람보다 근로소득이 끊긴 분들이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70이 넘어가면 더 많죠. 근로소득 끊긴 분들 1,709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75세 이상 가고 80세 이상은 1,015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되죠. 전 연령대에서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평균 소득이 높았습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자는 미소유자에 비해서 연간 평균 소득이 1.9배,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어요. 주택 소유자가 청년층, 중장년층도 1.6배, 노년층은 1.4배 이 등의 차이가 났습니다. 중장년층의 금융권의 대출 잔액 보면 작년 11월 기준 6,060만 원, 청년층은 4천만 원, 노년층은 3,300만 원보다 크게 많았습니다.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 보면 894만 명, 중장년층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장년층이라고 대부분 집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집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이 오히려 반이 안 되는 거죠.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 894만 명인데 중장년층 전체의 44.3%밖에 안 됩니다. 또 청년층은 더 떨어지죠. 주택 보유 비율이 11.8%, 여기에 불과합니다.